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6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이 미증시의 움직임과 굉장히 디커플링 되는 현상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홍콩 증시 얘기도 드렸고 공매도 얘기도 드렸고 많이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 초반 제가 아메리퍼시픽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7.4% 89,700원 또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급락을 했죠. 고점 대비 80% 갈아가면서 신저가가 나오고 있고 공매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공매도 잔고 금액을 이렇게 보시면 시가총액이 지금 아메리퍼시픽이 5조 7천억 정도, 오늘 현재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5조 2천억, 오늘 급락했으니까요. 5조 2천억짜리 회사가 오늘 또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잔고 금액이 1,800억 정도 됩니다. 상장 주식수 지금 대비했을 때 비중이 한 3% 정도, 그러니까 실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수를 감안했을 때 아모레퍼시픽이 대형주고 대주주를 제외해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있을 거잖아요. 50%, 60% 감안했을 때 유통되는 주식수 대비 한 3%가 공매도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대한 양이죠. 엄청난 양이 지금 공매도에 의해서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2,800억이 뭐 거의 2배 이상 수익을 냈겠죠. 그렇죠? 그러면 몇천억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몇 조씩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꾼들이 통장과 어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이런 말로는 이 사람들이 뭐 공매도 상세 현황 보시면 업팅룰 적용해서 체결시키고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걸 얼마나 지킬 것이냐, 업팅룰을 지키는지 어기는지 누가 확인할 것이냐, 공매도를 내면서 업팅룰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 불법 공매도 해서 뭐 벌금 내면 되는데 굳이 차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업팅률 공매도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우리 뭐 신용 프로그램도 증권사에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신용 매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 매수 창으로 들어가셔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현금 매수 창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현금 매수 창에서 신용 매수를 하고 싶다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럼 신용 매수 창으로 들어가서 신용 매수하고 하듯이, 공매도는 공매도 매수 창으로 가서 그 매도 창에 가가지고 업팅률, 그러니까 시장가 매도 주문이 안 되게끔 항상 호가 위에 주문하게끔 시스템화 시키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프로그램을 증권사에서, 근데 뭐 증권사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외국계 자산운용사에서 계약이 돼 있는 거죠. 미리 어느 정도 전화로 이렇게 파세요, 이 가격대에 정리하세요, 이렇게 놓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위탁받는 데에서는 주문하는 펀드 매니저들과 실적으로 오퍼레이터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겠냐 이거죠. 공매도 한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뭐 과거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벌금 내고 이렇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도 보시면 거래 비중의 38%가 공매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제 하락했는데, 이렇게 공매도가 나오고 신저가가 나오고 있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이 8,800주를 계속 샀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총 거래량이 70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럼 70만 주를 시장가로 계속 샀다는 건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눈에 뭐가 씌었나요? 아메리퍼시픽이 주가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이 3,663주에다가 매수 주문을 걸어 놓으면 주가가 쭉쭉 들어오는데, 굳이 이 험난한 시장에서 나는 꼭 굳이 시장가 주문을 해서 89,700원에 급하게 살 필요가 있었나요? 없거든요. 지금 그렇게까지 살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렇게 돈이 많나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거래 비중의 절반이 공매도였습니다. 그럼 매도 주문의 호가창에다가 이렇게 매도 주문을 걸어놨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아모레퍼시픽을 미친듯이 시장가로 샀다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주문 걸어놔도 하루 종일 가만히 놔둬도 주문이 체결되는 이 국면에서
은행에 예금을 넣어놔도 5% 6%가 나오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 거래량에 5만 주 6만 주씩 이 가격에다가 굳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사지는 주식을 매수를 했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전 통정이라고 의심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위협감을 주고요. 이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거래 매매 비중이 38%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도 공매도 금지법 뭐 규제 강화한다고 해서 30%가 넘거나 이러면 공매도 금지 대상이 돼야 이제 이 뭐 아마를 보시면 내일은 공매도 금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엄격해졌다고 하는데 5% 이상 가격이 변동하고, 그리고 웃긴 게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모두가 충족했을 때 거래가 뭐 중지된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예, 주가 변동이 마이너스 뭐 5% 이상이면 공매도 비중이 공매도가 거래가 중지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아니고, 그리고 엔드가 아니고 마이너스 5%여야 되고 거래 비중이 38%여야 되고 전일 거래 대비해서 늘어나야 되고 뭐가 이렇게 다다닥 다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7%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도 26%가 또 거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족이 다 안 된 거죠. 공매도가 거래량이 47% 나왔으면 다음날 공매도 금지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도 공매도 금지 안 됩니다. 공매도 금지 안 되고 계속 공매도 치거든요. 네. 여전히 지금 뭐 정부에서는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했지만 전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요. 이 수많은 지금 H&M,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아메리카시픽, 호텔신라 이 몇천억씩 되는 이 공매도 잔고 금액이 이렇게 깔려 있는 한 우리나라 주시장은 올라갈 리 만무한 거죠. 예. 특정 종목들 뭐 지금 변동성 이슈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 수많은 종목들 뭐 OCI,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까요? 회사가 잘 되고 엄청나게 돈을 잘 벌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좋은 얘기가 나와도 주가가 안 움직이는데, 실적 둔화되고 뭔가 적자 나오고 하반기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런 공매도 잔고가 깔려 있고 매일같이 이렇게 공매도를 쳐버리면 뭐 어떻게 버팁니까? 이 보십시오. 37% 30% 하루 종일 장중에 매도 물량은 전부 공매도 물량인데 사고자 한 사람도 없는데, 사는 사람도 없는데 팔자만 가만히 있어도 팔자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팔자 사람 플러스 공매도까지 있으니까 매물의 무게는 2배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100kg 위에 100kg가 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주식시장이 뭔가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상승할 수 없는 그 가장 근원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공매도가 하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안 좋고요. 금리도 안 좋고요. 공매도도 쌓여있고요. 이러니까 이제 해치 매니저들, 해치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은 공매도밖에 수익이 안 나니까 뭐 얼씨구나 하고 공매도를 더 치는 거죠. 조금만 한국 사람들을 흔들어주면 멘탈이 약해가지고 금방 무너진다. 과거에도 IMF도 있었고 또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우리 외국인들이 조금만 건드려주면 그냥 JP모간 이쪽에서 매도만 좀 해주면 리포트만 써주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국가다. 너무 재밌다. 너무 쉽다. 우리들의 놀이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 잡아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있을 거고 기관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한데, 문제는 이제 그 규모의 경제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단적인 예로 애플 시가총액이 3,000조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합산해봤자 2,000조대예요. 뭐 2,200~300조.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그냥 구멍가게 하나 와서 물건 다 주세요. 구멍가게를 살까? 구멍가게 팔아버릴까? 고민을 하는 거죠. 팔아버려. 다 팔아. 그냥 있는 거 그냥 헐값에 다 쳐보내. 사장 마음인 거죠. 이번에 푸르밀 사태도 똑같습니다. 뭐를 해줘도죠. 푸르밀로 해서 지금까지 그 오너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 롯데그룹, 뭐 차남, 뭐 장남 모르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그냥 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영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뭔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동의를 하고 뭔가 발전할 수 있게끔, 아니면 회사를 매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원해고 전원
업무 종료 한 달 뒤에 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봤던 경영인 중에 최악의 경영인이죠. 예.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정말 이 대한민국 이 경제가 낳은 이 모르겠습니다.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경제 시스템에서 내가 이렇게 하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냐라고 아마 그 CEO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오너는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모든 그 자기 그동안 충성을 다했던 고객들, 회사 직원들의 직업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없애버리는 그런 말도 못한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무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결정이 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국가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세무조사가 완전히 탈탈 털어야 되고요. 이 사장, 이 신동환 씨 대표자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1970년도에 아버지 심지어 푸르밀 대표이사 2018년에 부사장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롯데우유 대선주주이사 이거를 정부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이 기업을 탈탈 털어서 이 수많은 국민들이, 수많은 이 푸르밀 관계자들, 뭐 농민들, 모든 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큰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제 좀 빠졌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런 공매도 전량, 이런 아모레퍼시픽 사태, 이런 것들이 결국 국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 힘,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이 자금력,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 모든 총체적으로 매우 안타깝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아모레퍼시픽 사건, 뭐 푸르밀 사건, 그 다음에 이 공매도의 어떤 이 흐름, 이 쌓여있는 이 공매도 전량,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240억 아모레퍼시픽이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LG화학 470억, 현대차 130억, 카카오 170억. 매일같이 이렇게 몇백억씩 공매도를 이렇게 몇천억씩 공매도를 매일매일 치고 있다 보면 우려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들이 공매도를 쳐서 3분기 실적 나오고 4분기 실적 나쁘고 경기 침체가 나왔을 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 무서운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선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 방안이 한시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안 나오면 이들이 더 많은 공매도를 쳐서 더 많이 공매도 잔량이 쌓이면 눈이 쌓이고 집이 무너질 정도로 눈이 쌓여 버렸을 때, 그때는 이제 눈 내리지 마, 눈 그만 내려, 공매도 금지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집은 무너졌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전 재산이 다 털렸죠. 이미 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반토막 나고 80% 나고 마이너스 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나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 개털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집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와서 공매도 금지 조치한다고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부터는 또 그 무너진 집을 100만원 1000만원 주고 사가는 거죠, 외국인들이 또. 그러니까 완전히 정부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 매니저들에게 완전히 그 떡밥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 놀이터에 놀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해 준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렇게 나중에 집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소 다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외양간을 미리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거죠. 자연적으로 될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 안 되는데
무슨 말을 하냐 이거죠. 네. 우리는 시장 경제, 자유 경제니까 자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정부도 자율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한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국가의 힘을 혼자 자국만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서는 북한과 서방 외력 자국의 어떤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주시장을 지킬 수 있는 우리나라의 힘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시장은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냐 이거죠. 힘이 있으면 당연히 지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지금 필요하고 사전 예방 조치 스스로 우리의 어떤 힘이 그래서 지금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공매도 제한 조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공매도 규제도 하는 거고 더 강한 드라이브가 걸려야 되지. 지금 그냥 이렇게 막연히 놓고 있기에는 현재 국면이 너무 더 위험해져가고 있다. 공매도 잔량이 더 쌓여가고 있겠다. 외양간이 점점 허름해지고 있고 이제 소들이 다 탈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집은 눈으로 쌓여서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말을 하냐. 이 얘기를 드리면서 어쨌든 저쨌든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